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어제 방송과 복장이 동일하죠? 연속해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예, 어제 드린 말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월 장세 저는 좋게 보는데 그 이후 지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제목 힘들었던 9월은 가고 10월 상승장을 기대한다. 예, 제목만 보면 방송 내용 다 파악하셨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10월에는 지금보다 약 10% 정도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10월에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정신나간 기재부 증시변수 긴급 점검이라는 방송에서 지난주의 하락 요인들을 전부 다 여기서 점검을 했었죠. 미국 대법관 지명 문제와 연방정부 셧다운, 거기에 추가 부양책 혹시 나오기 어렵다는 변수, 한국엔 신용 물량, 그 다음에 3억 대주주 변수, 거기에 9월 말 리밸런싱 이런 것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10월 상승장을 기대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방송에서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변수들, 악재죠. 모든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거나 사라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10월에는 악재가 사라졌고 불확실성이 다 반영됐거나 해결되었으니 기대감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이슈를 하나씩 순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파우치 박사, 미국의 CDC를 이끌고 있죠. 파우치 박사가 블룸버그에 Bridge to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백신이 나오기 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터페론을 활용한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근 유럽 증시에서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일대의 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3월달, 2월달에 그 팬데믹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2차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 새로운 치료법, 인터페론을 활용한 치료법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파우치 박사의 말씀은 시장에 안정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치료는 별다른 게 없죠. 중증 환자의 경우는 렘데시비르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우치 박사는 이게 초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페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페론이 무엇이냐면 인체에 바이러스, 세균이 침입하면 인체는 이제 면역세포가 면역 기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페론을 만들어서 그 세포와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중에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가 면역 기능을 못하거나 면역 기능을 막아버리는 그런 황당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거든요. 류마티스, 이제 무릎에 나오는 그 류마티스가 뭐냐면 우리 몸의 T 면역세포가 좋은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는 게 류마티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왔으니까 인터페론을 형성해서 그 균과 싸우게 해야 되는데 우리 면역세포가 인터페론을 못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층 환자의 경우도 중환자가 되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이 CDC 파우치 박사에게는 2,600을 이제 발견을 해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초기 환자들한테 인터페론이 형성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인터페론을 주입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내년 초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을 안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10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뉴스는 오늘 새벽 이티뉴스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이 10월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이티뉴스가 그냥 자신들이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영국의 몇 개 신문사들이 이 뉴스를 전했고, 그래서 이걸 이티뉴스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애플의 5G 신제품 아이폰, 이게 왜 중요하냐? 반도체 가격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애플의 5G 아이폰 나와도 별게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삼성도 이미 나왔고 중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스마트폰의 하락세, 즉 수요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애플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과 중국에서 이미 작년 올해 초에 나온 5G 스마트폰에는 개인들이 5G 기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5G다라고 했지만 개인은 속도로는 어떻게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특정 서비스가 나와야 이게 5G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항상 지금까지 LTE 등 스마트폰을 처음 냈을 때부터 항상 하드웨어, LTE 기능, 3G, 4G, 이번에 5G까지 결국 그 속도가 창조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같이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번 5G 폰을 나오면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개인들이 체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서비스에 의해서 애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높거든요. 5G 스마트폰으로 교체 수요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애플의 그 서비스를, 죄송한 얘기인데 삼성이나 중국 스마트폰에서 바로 베끼기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애플의 스마트폰 5G 신제품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시장이 무척 반도체 의존도가 높잖아요. 지난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켰던 것은 서버 수요만이었죠. 서버 수요만으로도 가격을 이끌고 노트북 물론 있었지만 3분기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 수요도 한계가 이게 맞이함으로써 반도체 주가들이 요즘 하락하거나 이렇게 정체됐죠. 근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10월 13일 또는 10월에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8천만 대 정도가 팔려진다면,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통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 당연히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10월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난 6월 26일 뉴스핌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미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죠. 지난 6월에 볼커 전 연준 총재였죠. 이분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금융위기,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 백악관에 이제 경제고문으로 가시면서 당시 해법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이 은행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그 일종의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어요. 그것을 이제 볼커 룰이라고 하는데, 지난 6월 미국 연준과 의회에서는 이 볼커를 완화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 완화를 승인한 게 언제냐? 10월 1일 적용됩니다. 이 10월 1일 적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헤지펀드나 기타 위험한 펀드에 출시할 수 있는 여력이 나아지는데, 그 금액이 무려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볼커룰이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이 400억 달러가 늘어나는 거니 유동성이 시장에 주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좋게 보냐면,
은행의 CEO들도 보너스에 욕심이 있습니다. 은행 소속의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 11, 12, 3개월 열심히 해서 보너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나을 겁니다. 다행히 볼커룰이 시행되기 전에 증시가 많이 하락 조정을 보여줬죠. 아마 은행들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세 번째로 10월 장을 좋게 보는 이유고요. 네 번째, 최근 코스닥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전기 이쪽 테마주였죠. 니콜라가 힌덴버그의 그 공매도 리포트에서 사기로 밝혀졌고, 니콜라의 그 CEO가 사임을 했죠. 그래서 엊그제는 또 그 브리티시 페트롤럼 BP죠. BP와 니콜라가 맺은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계약이 아마 조만간 해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콜라가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BP가 그걸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 뉴스로 인해서 한국의 코스닥 수소 관련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사와 맞먹는 여객기,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 유럽에, 프랑스를 둔 유럽의 항공기 제조 회사입니다. 에어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로젠 디자인스 포 제로 이미션 플라이, 즉 항공기가 석유 관련 대부분 경유로 떼겠죠. 석유로 인해서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수소 연료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공개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계획 구체적으로 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어버스는 이번에 3가지 시나리오로 수소 관련해서 즉 탄소 배출이 제로인 항공기를 개발할 것인데 3가지 중에 이제 연구를 해서 2035년에 이런 탄소 제로 즉 수소로 운행되는 항공기를 도입할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14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 얘기 제가 왜 가져왔느냐. 에어버스의 수소전기 항공기 개발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의 사기 사건, 니콜라가 미국 회사인데 코스닥하고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니콜라 이 수소 트럭이 이 수소 관련 에너지 붐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니콜라가 사기 사건으로 거의 밝혀지고 BP와의 수소 충전소 계약이 날아갈 것을 예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이제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P와의 수소 충전소 백지화 가능성이 수소 에너지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사기라는데 라는 생각을 시장이 주입된 거죠. 자, 우리가 한 분 한 분 똑똑하신 분들은 수소 에너지, 수소 전기차 이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가고 한국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내용까지 잘 모릅니다. 수소가 좋대, 니콜라 사기래, 이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에어버스의 이 기사, 수소는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구나, 이것을 확인시켜주니 물론 당분간 이 매도 매수가 균형이 맞출 때까지 매도사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수소전기에 대한 정책 방향, 그 다음에 글로벌 방향, 이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게 10월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5번째, 10월 전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하나,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줄 만한 일을 꾸미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 정도의 명성이라며 한국의 찌라시처럼 가짜뉴스를 내보내진 않을 거고요. 뭔가 심증이나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왜 김정은과 트럼프가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하는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네 번째입니다. 밑줄 친 것처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바이든을 아주 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걸 몇 번 보여줬었죠. 비록 하노이에서 회담이 안 됐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높여주기 위해서 블룸버그는 10월 달에 깜짝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자,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 증시도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러고도 남는 분이죠.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의 재선입니다. 자신의 재선 전략에 필요하다면 똥물이라도 드실 뿐이니까 김정은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을 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관련해서 가장 자랑하는 게 증시 상승 업적이거든요. 오바마 때는 떨어졌는데 자기는 이만큼 올랐다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하락장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증시를 받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뇌피셜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동안 3.5조 달러를 주장했던 추가 부양책을 2.4조 달러로 낮춰서 하원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는 필요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가요? 커들로우 국가경제위원장을 통해서 필요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월요일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타부타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민주당이 바보다 이랬었지만 오늘은 아무 얘기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올렸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일까? 제가 추정을 해보겠는데 다음 주에 미국 증시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발표 예정인 9시 30분이군요. 9월 실업률입니다. 9월 실업률이 8월에 7월보다 낮아졌지만 9월에는 8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늘리질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9월 고용지표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아예 난판 페이로르죠. 민간 고용에서 숫자가 줄어들면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떤 분입니까? 이걸 이유로 이 명분이 되겠죠. 실업률이 상승하면 실업률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부양책 해야 돼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실업률이 8월만큼이나 아니면 좀 더 낮아졌더라도 부양책을 받아들임으로써 10월달 증시 상승에 마중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9월달은 안 하고 10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다고 상승미소 당신은 보느냐? 여러분 9월달에 많이 올라버리고 11월 3일에 대선 투표일인데 10월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기억력이 9월에 많이 올랐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월에 떨어진 것만 기억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9월에 증시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들을 막 만들어놔서 떨어지게 한 다음 10월에 추가 부양책이나 그동안 파월 의장이 거의 재정정책 부양 그걸 9월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움직여서 투표일 11월 3일 가까이 오면서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무조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즉 다음 주에 PMI나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난판 페이롤, ADP 고용 리포트 등등이 참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미국 대선 역사상 재선 가도에서요. 자기 취임 전보다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은 대통령 중에 당선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카터가 그랬고 옛날에 부시가 그랬고요. 아버지 부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도망가긴 했지만 닉슨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실업률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묻어버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강한 증시 상승으로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일요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야, 당신이 상승 당신이 지난주 월요일에 대법관 지명이 이게 민주당과 갈등을 높인다고 했는데 야, 지명을 했는데 이건 왜 얘기 안 해?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 대법관 지명이 왜 지난주에는 정치를 짓누르게 될 변수로 봤느냐면, 지명을 해버릴 경우 민주당 반대하니까 긴급 예산이 9월 30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즉 공화당의 이 대법관 지명 문제를 이것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 민주당과 상원, 하원 양쪽에서 긴급 예산을 통과시켜서 셧다운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그러면 추가 부양책 하나인데요. 자, 대법관 지명했다고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 안 해? 말이 안 되죠. 왜? 공화당이 안 한다고 그랬고 민주당은 이 추가 부양책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민들, 국민 시장에서 그걸 원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분 없이 나 이거 안 해? 그럼 공화당이 해주세요 안 하죠. 그래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대법관 지명이 더 이상 대선 투표 전에 불확실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투표일 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민주당이 스스로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투표일 전에 나올 불확실성은 모두 제거가 됐고 이제 기대감만 남았어요. 물론 남아있는 불안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대선 투표 결과 이후의 불확실성이에요. 대선 투표 결과 이후의 불확실성이 10월 달에는 그게 좋은 재료가 되지 나쁜 재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대선 투표 결과 지금 트럼프가 반발하는 게 투표에서 이겼는데 1, 2주 후에 우편 투표 결과로 엎어지면 나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나는 대법원까지 갈 거야. 그래서 대법관 임명해 이건데 투표 결과 까봤더니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불확실성 사라진 거죠. 왜? 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졌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일 때의 문제거든요. 아무튼 트럼프가 이기든 말든 대선 전까지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다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대선 결과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고난의 9월은 갔고 이틀 남았지만 가고 한가위와 함께 추석 명절과 함께 우리에게는 희망의 10월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상합니다. 만약에 일단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다. 그게 아니죠. 10월 2일 고용지표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는 결국 9월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잘 버티면 되겠다. 10월 기대하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시장은 열리죠. 큰 변수가 없는 한 저도 휴식을 좀 취하고 큰 변수가 있으면 편집자를 졸라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명절은 많이 고향 방문 자제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한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뭐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